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429페이지 로마자 3번에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양가로 1번에 계약으로 정한 기간 임대차의 당사자가 그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존속기간이 된다. 그 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한다. 그런데 그런 약정을 한 경우에 존속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이다. 그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651조 제1항 위헌결정 민법은 제정 시부터 651조 1항에서 대부분의 임대차에 관하여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민법, 즉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체험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였으며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20년을 넘은 데에는 20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는 민법의 제3법 1430페이지에 관하여 내린 최초의 위헌 결정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제651조 제1항이 입법 취지가 불명하고 대법원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조항이 내려진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651조 제1항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어떤 것이든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다. 민법 65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651조 전체가 삭제되었다. 651조 제1항에 의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 규정을 삭제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651조 2항은 별도로 두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그 규정까지 삭제하게 되었다. 양가리본의 임대차의 갱신, 기간의 연장 민법은 존속기간을 연장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하여 갱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법이 정하는 갱신에는 계약에 의한 것과 법률에 의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방금 1번의 계약에 의한 갱신 양가로 가 보통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계약자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갱신의 수에도 제한이 없다. 양가로 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시설의 매수 청구권 양가로 A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 만료의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그때 건물, 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을 현존하고 있어야만 한다.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따라서 갱신 청구에 의하여 갱신의 효과가 생기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그에 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갱신의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민법 규정상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해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임차인은 다음에 설명하는 지상시설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가로 B에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을 원하지 않은 때에는 A의 토지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수목, 기타 지상 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A, 민법 규정상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 시설에 현존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판례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1431페이지에) 그리고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했는지도 묻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없다. 땅가로 비해 건물 등의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일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 시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은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그런가 하면 종성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부터 등기 명의가 없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방가로 시의 지상시설이 건물, 기타 공장물인 경우에는 토지 임대차가 그것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노점상에 간이 전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없다. 화초의 판매 용지로 임차한 자가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때에도 같다. 방과 뒤 건물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또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등 당시에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건조당권의 채권채고액이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며 다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이와 같이 건조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제588조에 의하여 건조당권의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 채권채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방가로 2.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토지에 임대한 토지 위에 임차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판례는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인접한 임차인 소유 대지 위에 건립한 건물 부분이 효용가치가 극히 적은 경우에 있어서 건물 전체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있어서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이들을 모두 폐기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에 객차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1432페이지) 방거 F. 이 매수 청구권은 지상시설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토지의 임차인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지만 건물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 소유를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에 관하여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전에 목적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임차권을 가지고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가루치, 이 매수 청구권은 그 행사의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재산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판례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토지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수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건물 매매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지 않으며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방가로 H. 지상시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그 권리가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시설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며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 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에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 평가된 시가이다.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고 있었던 수익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건물의 매수 청구가 있으면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뿐이므로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이 보상할 의무는 없다. 토지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의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및 그 소유권 이전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금 지급과의 동시행을 1433페이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지상시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하여 원고의 건물 철거와 그 부지 인도 청구에는 건물 매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 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라고 한 뒤 그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성명하고 임대인이 그 성명의 응소에 응하여 소를 변경할 때에는 지상물의 명도를 판결함으로써 분쟁의 이래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고 한다. 양가로 이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지상 건물 등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양가로 디귿 민법 제643조가 규정하는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임차인이 임차 토지상에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는 없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시, 계약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시설의 매수 청구권을 규정한 643조는 강행 규정이며 그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여기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우선 장외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 체결 경위와 제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가로 기억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양가로 미용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간의 건물, 기타, 지상시설의 이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1434페이지 사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다. 반가로 이번엔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양가로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져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과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를 묵시의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한다. 양가로다 묵시의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이때 소멸하는 담보는 제3자가 제공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제공한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양가로다 639조는 652조의 강행 규정으로 열거되지 않으나 동조가 의용문법에서 달리 의제 규정,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강행 규정으로 새겨야 한다. 2번에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양가로 1번에 임대차의 당사자가 그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다. 그 기간을 해지기간이라고 하는데 해지기간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6개월이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는 1개월이며 동산에 대해서는 누가 해지 통보를 하든 5일이다. 양가로 이번에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였을지라도 당사자의 방 또는 상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635조가 준용된다. 양가로 3번에 635조는 편향적 강행 규정이다. 양가로 4번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 그 이전에 그 임대물을 적법하게 전대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635조 제2항이 준용되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규정도 1435페이지 강행 규정이다. 3번에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양가를 보면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고 관리행위여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자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장기로 임대차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처분행위와 같아지므로 민법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넘는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즉 그러한 자가 행한 임대차는 식목, 체험 또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10년, 기타의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3년,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를 보통 단기 임대차라고 한다. 양가 위반의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는 관리 능력이 있어도 처분 능력이 없는 자와 관리 권한은 있어도 처분 권한 없는 자를 가리키는데 민법상 전자에 해당하는 자는 없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자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있다. 양가로 3번의 단기 임대차의 기간은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기간이 토지에 대해서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3개월, 동산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 갱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갱신되는 기간은 제619조가 정하는 것을 넘지 못한다. 양가로 4번에 초문권한 없는 자가 619조가 정한 기간을 넘는 임대차를 한 경우의 효과는 권한을 정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나 보통은 무권도리가 될 것이다. 그때 그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될 것인가? 문제이나 통설은 일부무효 법률을 적용하여 만일에 이러한 단계라면 임차인 쪽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619조의 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12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